세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분산 분석의 이론 분류 분산 분석을 1교시와 2교시를 통해서 다중 비교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은 분산 분석에 있어서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원 분류, 분산 분석, two-way ANOVA 해서 반복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원이라는 건 요인이 두 개라는 거예요. 거기 데이터를 보면요. 제품을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제품이 1, 2, 3, 4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가로에 있는 소비자가 1, 2, 3, 4, 5, 5명이 있어요. 이것이 또 다른 요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비자 1, 2, 3, 4, 5를 제품의 1에 반복해서 5명이 평가를 했고 제품 2에 대해서 5명이 평가를 했고 제품 3이 5명 평가했고 제품 4가 6, 4, 2, 1로 5명이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를 그냥 반복수로 보면 앞서 했던 요인은 제품 하나다. 그래서 이론 분류 분산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제품을 평가할 때 있어서 어떤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비자가 조금 후하게 점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를 이렇게 블락으로 보고 자동차 타이어 마모되는 것이 어느 게 더 마모가 많이 되는가를 볼 때 타이어 밖에 2개는 금호 타이어, 2개는 한국 타이어를 끼워서 운전해 봄으로써 운전 습관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게 블락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소비자 1도 4가지 제품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게 하고 소비자 2도 두 번째 소비자도 평가자를 다 해보게 하고 3도 4개 제품을 다 평가하게 하고 4도 다 평가하게 하고 5도 다 평가하면 소비자가 그 평가자가 하나의 블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확률화의 원리에 따라서 실험을 했는데 블락을 둬서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한 명이 4제품을 다 써보고 평가한다. 소비자가 블락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쌍으로 자료를 다 평가하는 제품 1, 2만 있을 경우는 대응 표본인데 그것이 확대된 거다. 그런데 앞서 소비자 5명을 반복해서 5명을 얻었다면 이론 분류 분산 분석이 되는 거다. 그래서 모형식도 YIJ에서 I는 요인 A, 처리 효과예요. J는 블락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블락. 그래서 뮤 IJ 플러스 오차 IJ로 할 수도 있고 뮤 IJ를 뮤 플러스 전체 평균 플러스 제품 효과 알파 I 플러스 소비자 블락 효과 베타 J 플러스 오차 IJ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J하고 오차 IJ를 다 묶어서 그냥 오차로 보면은 이론 분류 앞에서 한 거고요. 오차에서 블락 부분을 제거하고 오차 부분을 베타 J라는 블락을 따로 떼어내 보면 오차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더 정밀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블락 효과가 있을 때는 블락을 반드시 제거하고 처리에 대한 순수한 차이를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임의와 완전블록 설계다. 그러니까 소비자 1에 대해서 제품 1은 한 명만 찍으니까 반복은 없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전체 분류표가 처리 A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처리 B는 블락 효과입니다. 잔차는 이제 오차를 말하고요. 그리고 전체는 말 그대로 전체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슬라이드 3쪽에 우측에 보면 처리 B가 블락이다. 블락은 반응 변수 Y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오차에서 버리기 위한다. 그래서 FB 검정이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 분석 시 고려를 안 하면 안 된다. 뭐냐면 그런 소비자 평가자의 차이 부분을 빼내고 나면 순수한 내 제품에 대한 처리 효과 차이를 보기 때문에 오차 부분을 줄여주니까 베타제를 뽑아냈잖아요. 실험도 정교해지고 분석도 되게 정교해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SPSS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맨 왼쪽에 보면
프라닥에서 제품 1, 2, 3, 4가 있고요. 순차적으로. 커스터머에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이렇게 평가자가 들어가 있고요. 프레포가 바로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점수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자료가 이렇게 입력돼야 되고요. 그래서 분석 메뉴에서 평균 비교가 아니라 일반 선형 모형이라는 거에 일별량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그 일별량 대화상자에서 반응 변수는 이제 종속 변수 선호도를 갖다 놓고요. 제품하고 소비자 둘을 이제 요인을 두 개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모형이라는 버튼을 앞에 누르면 다음과 같았는데 꼭 반드시 사용자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사용자 정의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항 설정에 주효과 즉 프로덕트 제품 효과가 있냐 없냐 차이가 있냐 없냐 또 소비자 블락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의 절편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완전 모형을 지정하면 상호작용이라는 건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없어서 계산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도표를 통해서 프로덕트하고 커스터머에 대해서 요인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커스터머는 블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 A, B, C, D의 선호도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도표에 프로덕트이라고 둔 거예요. 그리고 사후 분석도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관심은 제품 A, B, C, D 처리 효과에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니까 프로덕트를 뒀고요. 거기 뭐 셰페라는 방법도 체크했고 튜키 덩칸 이 세 가지만 체크했어요. 반드시 사후 분석도 실시해 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옵션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술 통계량이나 주호가를 갖다 이렇게 프로파일 평균 도표를 찍어 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력 결과를 보고 해석을 잘 해드릴게요. 보면은 먼저 맨 위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 수정모형 그건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불필요한 거고요. 자, 프라닥이 뭐예요? 제품 A, B, C, D라고 하는 처리죠. 처리. 그것의 SSA 요인의 제곱합은 78.55. 자유도는 제품이 4개니까 4 빼기 1 해서 3입니다. 그리고 78.55를 3으로 나누면 MSA 26.183이라고 하는 평균 제곱 A 요인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라고 하는 건 5명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SSB가 4.70이고요. 5개 소비자가 있었으니까 블락이죠. 그게 5 빼기 1에서 4가 된 거고요. 4.700을 4로 나누면 1.17에서 MSB가 나온 거고요. 세 번째 오차라는 건 SSE가 39.7. 전체가 몇 명이었죠? 4, 5, 20이죠. 그쵸? 그래서 수정학계 자유도는 20 빼기 1에서 19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78.5 더하기 4.7 더하기 39.7을 하면 122.950이 돼요. 합계 613.20 그 줄은 지우세요. 그냥 여러분들. 평균을 빼지 않은 합인데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39.7 나누어서 3.308 이게 MSE 즉 시그마 해제곱이죠. 그래서 26.183이라는 MSA 나누기 MSE 3.308을 하면 7.914가 나오고요. 커스터머에 대해서는 1.17로 나누기 3.308을 하면 0.35가 나옵니다. 그 옆에 보면 프로덕트 4개 제품 간에 있어서 선호도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가 규모가설이죠. 뮤1 이코르 뮤2 이코르 뮤3 이코르 뮤4. 근데 그게 규모가설이 기각됐죠. 0.0형성으로. 그래서 제품 4제품 간에 있어서 선호도 평균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제품과 어느 제품이 차이가 있느냐 그건 다중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블락 효과를 봤더니 0.836으로서 블락 효과가 없죠. 블락 효과가 없어요. 유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락을 이 경우는 효과는 없다. 그래서 블락을 지정하지 않고 이론 분류 분선 분석으로 분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제품 ABCD에 대한 평균 7.8, 3.2, 5.8, 3.0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제품 A가 제일 선호도가 좋고 제품 B가 제일 나쁜 걸 볼 수 있네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중 비교한 결과 튜키 방법을 거기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여러분들 별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제품 A와 제품 B는 유의하다. 제품 A와 제품 D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제품과 어느 제품 간의 선호도 평균이 차이가 있느냐면 A와 B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A와 D도 차이가 있다. BA는 반대죠. 그 다음에 DA도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측에 보면은 투키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집단 A는 D 제품 D, 제품 B, 제품 C는 1그룹에 되어 있죠. 요 셋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2그룹은 제품 C, 제품 A가 한 그룹으로 되어 있죠. 5.8, 7.8. 요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1그룹과 2그룹에 따로 있는 것. 3.00과 7.80, 3.20과 7.80, 즉 D와 A, B와 A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덩컨 방법을 한 거는 뭐예요? 제품 DBCA에서 그룹 1에 3.00, 3.20 D와 B가 같이 묶여 있고 이 그룹에 5.80, 7.5 C와 A가 같이 묶여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두 그룹이 완전 분리되어 있으니까 D와 C, D와 A, B와 C, B와 A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사후 분석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요인 실험이라고 하는 분산 분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제품 컨셉.sav 데이터라고 하는 거 보면 제품 컨셉이 요인 A, 연령대가 20대, 30대 요인 B, 그 20대가 제품 A에 대해서 반복해서 8, 5, 6 이렇게 반복해서 3명이 평가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인은 제품 컨셉과 연령대인데 그래서 이원 분류 분석인데 반복이 있는 경우다. 그래서 모형식을 보면 YIJK라고 되어 있는 건 I는 요인 A의 수준. 그러니까 ABC죠. I는 1, 2, 3이 될 거고 J는 연령대는 20대냐 30대냐 40대냐 J도 1, 2, 3. K는 반복수. 20대 A 보면 8, 5, 6이죠. 8이 K가 1일 때, 5가 2일 때, 6이 3일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 제품 컨셉 뮤 IJ 플러스 오차 IJK 이런 거고요. 뮤 IJ는 전체 평균에서 제품 컨셉 효과 알파 I, 연령대 효과 베타 J. 그럴 때 연령대가 이제 불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령대와 제품 컨셉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감마 IJ라고 해서 상호작용, 교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셀의 반복수가 3개씩 있는 칸 반복이 있는 확률화 블락 설계인데 제품 컨셉은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거예요. A는 막대기 모양, 그러니까 비비빅 같은 거예요. B는 콘 모양, 그래서 이제 뭐 구구콘 이런 거예요. C는 기타, 뭐 쭈쭈바 이런 거죠. 그래서 3가지 종류의 제품 컨셉이 있고요. 연령대별로 3명씩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아이스크림의 제품 컨셉에 좋아하는 것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냐 이런 것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령대라는 건 블록 효과인데 그 표를 보면 그래서 처리 A는 제품 컨셉 효과, 처리 B는 연령대 효과, 블락 효과예요. 그 둘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효과가 교호작용, 다음 나머지가 오차,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SPSS 분산 분석에서 종속 변수의 만족도를 갖다 놓고요. 모순의 제품 컨셉과 연령도가 이제 모수로 있는 거예요. 일단 모형을 눌러보면요. 거기에 사용자 정의에서 항 설정에 보면 거기 상호작용이라는 걸 해서 제품 효과 컨셉, 연령대 분량 효과 AG, 연령대별 제품 효과가 상호작용, 힘을 합해서 일으키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프로파일 도표도 보면은 이런 거죠. 가로에 20대, 30대, 40대가 있고 세로축에 제품별 비비빅이냐 아니면 구구콘이냐 쭈쭈바냐 이런 3가지의 컨셉들에 대한 점수들이 이제 나와 있는 컨셉 평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표현하기 위해서 컨셉 AG 곱하기 컨셉이라는 걸 여러분들 거기 옵션에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을 그 버튼을 통해서 체크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자세하게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출력해 본 기술 통계랑 같은 것들도 좀 뽑아달라 이런 얘기죠.
출력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볼게요. 먼저 맨 위에 줄은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보지 말고요. 그래서 거기 먼저 컨셉이라는 걸 보세요. 컨셉에 SS에 있는 20.222 제품 종류가 3개니까 3 빼기 1에서 자유도가 2 20.22를 자유도 2로 나누면 MSA가 10.111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블락 효과인 에이지 20대냐 30대냐 40대냐죠. 그래서 SSB는 8.222 연령대도 세 종류 범주니까 3 빼기 1 해서 2 8.22 SSB를 자유도 2로 나누면 4.111이 MSB 그 다음 컨셉 곱하기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작용이라 그랬죠. 교작용. 그래서 SSAB는 46.22 자유도는 컨셉의 자유도가 2 곱하기 에이지의 자유도 2에서 4입니다. 46.22를 4로 나누면 11.556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5차 부분은 SSE 43.333이고요. 전체 자유도가 합계는 지워버리시고요. 수정합계가 이제 TSS가 118.000이에요. 자유도가 26으로 되어 있죠. 26. 왜 26이에요? 전체가. 반복수가 3이었죠. 그렇죠? 3. 자, 요인 A가 3가지. 연령대가 3가지. 반복수가 3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은 27이 나오죠. 거기서 빼기 1 하면 전체가 26이 돼요. 그래서 자유도가 컨셉 2, 에이지 2, 상호작용 4. 그럼 26에서 나머지가 얼마에? 18이 되는 거죠. 43.333 MSSE를 18로 나누면 2.407이 MSE입니다. 그래서 F 검정 결과를 볼게요. MSA 10.111 나누기 MSE 2.407을 하면 4.200 MSB 4.111 나누기 MSE 2.407 하면 1.708 상호작용은 11.556 나누기 MSAB죠. 나누기 2.407 하면 4.800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컨셉이라고 제품 컨셉에 대해서는 메인 이펙트 주된 효과가 유의성이 있다. 연령대별 블락 효과는 유의성이 없다.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컨셉의 주효과나 컨셉에 관련되는 상호작용 효과 어느 거 하나가 있으면 제품 컨셉은 세 제품 간의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 상호작용이 있을 땐 이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연령대라고 하는 게 블락 효과라서 관심이 없지만 주효과는 없는데 상호작용은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때는 연령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컨셉, 제품 컨셉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제품 컨셉을 이야기할 때 연령을 끼워서 이야기를 해줘야 올바른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은 제품에 대한 아이스크림 컨셉을 이야기할 때 연령대를 끼워서 이야기해야 되나 안 해야 하나의 판단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땐 끼워서 이야기해야 된다. 없을 때는 끼워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요. 제품 컨셉을 보면은 A가 평균이 4.667, B가 6.778, C가 5.56이에요.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세요. 20대 평균은 5.333, 30대는 6.444, 40대는 5.2예요. 겉보기 비슷해 보이죠? 근데 상호작용을 보면은 보세요. 20대에서는 어떤 제품을 좋아해요? 비비빅 같은 컨셉 A 제품 6.333. 30대는 뭘 좋아해요? 컨셉 B 990 같은 콘 모양을 좋아하네요. 40대는 컨셉 C 쭈쭈바 같은 기타 컨셉을 좋아하는 거. 이렇게 연령대별로 제품 컨셉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 선호하는 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뒷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요. 자, 그 평균 도표가 그려져 있죠. 맨 좌측이 20대, 가운데가 30대, 맨 오른쪽이 40대. 가로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세로가 만족도 평균입니다. 20대 때는 어떤 게 제일 높아요? 빨간색 선. 그래서 제품 A를 20대는 제일 좋아하는구나. 30대는 뭐예요? 연두색이 제일 위에 있죠. 평균 값이. 그래서 30대는 콘 모양을 좋아하는구나. 40대에서는 뭐가 파란색이 제일 위에가 있죠.
그래서 기타 형태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좌측 그래프는 연령대에 따라 좋아하는 제품의 컨셉이 달라진다. 따라서 제품의 컨셉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연령대를 끼워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 우측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20대에서도 빨간 거, 30대에서도 빨간 거, 40대에서도 빨간 게 1등이고 연두색이 2등이고 파란색이 3등. 이럴 때는 모든 연령대에서 제품 컨셉 A를 좋아한다. 그쵸?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어쩌고 이렇게 연령을 끼워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호작용이 없는, 기울기가 평행으로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한 주에 걸쳐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계획에서 아주 널리 이용되는 거 있고요. 요인 하나 있을 때, 그 다음에 요인이 두 개 같지만 불락으로 주어졌을 경우, 그 다음에 요인이 두 개인데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분산 분석표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이후에 여러분들 분석 방법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2학년에 올라가면 이와 관련되는 걸 자세하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배운 내용을 잘 충실히 한번 소화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제가 잘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